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2회 일부 국내 축구 시간입니다. K리그의 요새 화두는 임대생들의 활약. 네, 특히 지난주에 맛임대. 그렇습니다. 네. 서로 윈윈 윈대죠. 네, 수원으로 옮긴 조찬호 선수, 그리고 수원에 있다가 포항으로 옮긴 최재수 선수. 네, 두 선수가 같이 터지면서 임대생들 대단한 활약을 했다. 이게 좀 재밌는 게요. 저희가 처음에 K리그 이적 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래도 공격 자원이고 포항 같은 경우는 김대호, 박선주 선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수원 쪽이 조금 남는 장사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는 오히려 수원 팬들이 약간 불만이고 포항 팬들이 만족을 하는 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재수 선수가 그래도 기존의 레프트백들이 사실 부상도 있었고 좀 부진도 있었고 확실치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재수 선수가 그 중심을 아주 잘 잡아줬고 상대적으로 조찬호 선수는 올 시즌 포항에서 워낙에 공격 포인트도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수원 팬들이 과연 이 선수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의구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조찬호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했었지만은 실제로 좀 한 1, 2주 지났을 때는 최재수 선수가 그래도 득이다. 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게 또 재밌어진 게 주말 라운드에서 최재수 선수가 하루 먼저 멋진 프리킥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와, 왼발킥이 원래 좋았던 선수인데 사실 조금 가려져 있었거든요. 네. 최재수 선수가 그걸 한 다음 날 조찬호 선수가 글쎄요 그걸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본인의 역대 클럽 커리어 한 경기 개인 최다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골대도 또 하나 맞췄어요. 네, 네. 네. 아, 대단했습니다. 최재수 선수 특히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태생입니다. 저랑 강원 동양. 예, 동양에. 저도 홍천읍 희망리에서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제 고향, 제 동네 옆집에 살았던 꼬마인데요. 최재수 선수 화이팅입니다. 본적지가 비슷하겠네요. 거의 똑같은 진달래 연립 있을 때 그 옆에 최재수 선수 네 우리 제 고향 직속 후배인데 잘하는 선수입니다. 왼발킥이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주말 라운드를 지나고 나서는 두 팀 팬들이 모두 같이 만족.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이 낫니 저쪽이 낫니 조금 하다가 결국은 같이 만족하는 상황으로 일단은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단 수원과 포항 이 임대했던 두 팀뿐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전북에 잠깐 갔었는데 이철근 단장님이 아니 얘네들이 나가기만 하면 다 터져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했더니 조석재 선수라고 선수. 네. 전북에 있던 성수현 대표 출신 공격수인데 전북에서 뛰지도 않고 갔어요. 그렇죠. 네. 충주원멸에 보냈더니 올 시즌에 완전 터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규 선수와 함께 지금 챌린지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 이 조석재 선수 그리고 또 최치원 선수도 임대를 보냈더니 터졌어요. 바로 골이 터졌죠. 이랜드 가서. 그렇습니다. 여름에. 네, 그래서 서울 이랜드 가서 또 터져가지고 두 선수가 같이 그날 또 골을 넣고 터져가지고 이건 뭐 내보내기만 하면 터진다. 성남으로 임대 보낸 이상엽은 어떻게 됐어? 막 물어보더라고요. 이상엽 선수 네. 열심히 훈련해서 체중도 좀 줄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임대생들이 활약을 하는 한꺼번에 활약하는 라운드가 됐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 원투펀치에서도 사실 K리그의 임대 문화가 다른 유럽 리그에 비해서는 조금 과거엔 소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임대생들이 활약을 하면서 전체적인 K리그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임대의 임대 문화가 사실 초기에는 서로가 좀 뭔가 서로 윈윈하지 않고 자기의 구단들의 이익만 좀 추구하려는 것 때문에 임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했었잖아요. 우리 축구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달리 갔던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클럽들이라든가 또 우리 축구계 전반의 어떤 현실에 비추어서 또 로컬 룰들이 또 많이 작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국제적 기준과는 다르게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 임대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단들 자체가 임대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설고 그리고 이제 임대라는 걸 알게 된 이유라 하더라도 이제 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주는 쪽은 부메랑 효과를 일단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선수가 이거 굉장히 잘해가지고 뭐 우리 팀에게 나중에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나. 성적으로. 사실 뭐 임대와는 좀 다른 스토리지만은 사실 뭐 상주가 이제 상무 같은 팀이 또 같은 클래식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신경 썼다가 이제 뭐 출전을 못하게 하고 뭐 어쩌고 이제 그런 것도 생겼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임대를 줬다가 어떤 부메랑을 맞을까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사 직접적인 부메랑의 타격이 없더라도 우리가 안 쓴 선수를 남의 팀에 이제 좋은 일을 시켜주는 남 잘 되는 거, 거를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 보는. 쉽게 네, 말해서 그런 이제 남 성향이 잘 있었어요. 되는 거에 문제가 좀 네. 있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주는 쪽은 조금 껄끄러웠고, 근데 받는 쪽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받는 쪽도 임대를 해오기는 해왔는데 해오고 나서 정작 중용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이 친구 뭐 6개월 내지 1년 뭐 뛰는데 6개월 1년 우리 팀에서 이제 잘 또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음 시즌에는 어차피 이게 자기 선수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갈 선수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또 남 좋은 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임대를 기껏 해왔는데 사실은 이 선수의 기량을 발전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기용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주는 쪽만 사실은 주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받는 쪽도 받아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많이 이제 인식이 전환이 된 게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 그런 재정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졸라매야 되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는 쪽은 일단 연봉을 절약하게 되잖아요. 잘 쓰지도 않는 선수에게 뭐 거액의 연봉을 주고 있을 그렇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연봉 절감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받는 쪽 입장에서는 요즘 뭐 특히 뭐 시도민 구단 재정 상태도 어렵고 한데 이적료를 드리는 영입이 아닌 상황에서 즉시 전력감을 보강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프로팀들도 확실히 인식이 달라진 것이 뭐 연봉 절감의 효과, 그리고 이적료 절감의 효과, 이런 거를 양쪽이 또 쌍방 생각을 하는 것들이 늘어났고, 여기에 이제 2013년에 마침내 챌린지가 이제 원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클래식 팀들이 이제는 좀 부담이 없어졌어요. 챌린지에 주면은 챌린지에도 꽤 많이 이거는 보내고 있죠? 직접적인 네. 부메랑 효과는 이제 덜 할 것이기 때문에 챌린지에는 좀 아낌없이 주면서 또 선수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효과를 또 양쪽이 누리는 경우들이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남 잘 되는 꼴을 보는 이런 문화가 아니고 같이 상생하면서 전체적인 K리그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 그렇다고 또 보낸다고 해서 우리 팀이 약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선수가 폼을 회복하고 기회를 얻으면서 자기 숨겨진 기량을 꾸준하게 닦고 다시 돌아와서 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조금씩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구단들이 또 임대를 조금씩 더 열어놓는, 개방적으로 넣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라는 게 K리그 사실 초창기에는 임대가 사실 거의 없었고, 과거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 이런 선수들 중에서 비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임대로 데려와서,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초반에 브라질 리그가 돈을 못 줘가지고 마그노 막 이런 선수들, 그런 걸출한 선수들을 워낙 비싸니까 이적을 못 시키고 임대로 1년 계약을 해서 그 연봉을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우리 팀끼리 임대도 있고, 외국인 선수를 어려운 시도민 구단이 하이클래스 외국인 선수를 이적을 시켜서 데려올 돈은 없으니까 임대로 데려와서 활약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의 웨슬리 선수나, 또 한 의원님이 또 나중에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외국인 선수를 다시 임대해서 직후같이, 그래서 팀을 강등해서 건져내는 그러한 활약을 한 또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조찬우와 최재수의 이런 윈윈 임대처럼 과거에도 2008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8년 정도면은 이제 임대가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될 생기기 때죠. 시작한, 네. 어떻게 보면 임대의 출발점 같은 그런 정도의 시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때 전북과 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당시에 스테보라는 공격수가 있었고, 포항에는 최효진 선수 때문에 오른쪽 수비로 잘 나오질 못했던, 청소년 대회에서 맹활약을 했지만 아직 기회를 못 얻었던 신광훈 선수가 있었는데, 두 팀이 이제 맞물려서 포항은 공격력이 약했기 때문에 스테보 선수를 데려오는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 전북은 측면 수비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광훈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맞임대가 돼서, 그래서 지금처럼 여름 휴식기 후반기에 그 과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포항이 전북에 있던 스테보 선수를 임대를 하면서 그때 5경기 동안 단 한 골밖에 기록을 못하는 공격진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또 팀도 4연패 중이었습니다. 근데 스테보가 들어오면서 골을 넣기 시작을 했고, 7월 말에 울산전에 3대1로 승리했을 때 골을 넣기 시작한 것을 비롯해서 후반기 막판 울산전 승리부터 7승 3무 1패.
스테보가 후반기에만 6골과 4개 어시스트를 네. 기록하는 맹위를 떨치면서 포항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데 아주 큰 효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고 역시 전북 또한 신광훈 선수를 후반기에 중용하면서 신광훈 선수 개인에게도 기회를 얻고 폼을 회복시켜서 나중에 다시 이제 포항으로 가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고 대표팀에도 선발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례도 조찬호 최두수 선수가 후반기 어느 정도까지 꾸준하게 또 활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맛 임대 사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유사성이 있는 게 또 공격 자원과 측면 수비 자원 간에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팀끼리 전력 공백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윈인 임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일어나서 서로가 좀 기량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쉽게 말하면은 나는 이게 좀 남는데 너는 뭐 남는 거 없니? 뭐 네.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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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사례가 역시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임대를 가서 임대 전설을 쓰는 네. 이제 이런 케이스들인데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한 의원님? 그러니까 뭐 여러 선수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네. 아주 상징적으로 두 김씨 선수를 한 명씩 말씀드리자면 노장급 중에서는 김형범. 김영범 선수죠, 네. 역시. 그리고 네. 당시로서는 신예급 중에서는 김현성. 김현성이죠. 네. 네. 뭐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전북이 2012년에 김영범을 대전으로 임대 보냅니다. 네. 당시에 전북이요. 2선 자원 스쿼드가 드로게, 루이스, 레오나르도는 후반기에 들어왔습니다만 서상민, 애닝요, 이승현, 김동찬, 박세직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영범 선수를 임대를 보내는 결정을 했는데 대전 입장에서는 사실 케빈을 영입한 상황에서 네. 김영범 같은 크로스 좋은 선수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범 선수가 가자마자 김영범 크로스 케빈 헤딩골 이 공식이 성립이 되면서 김영범 선수가 골도 5골이나 넣었습니다만 10개 어시스트를 10개 하면서 어시스트. 네. 케빈 선수의 득점을 완전히 도와줬어요. 그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영범 최고였죠? 케빈 라인은 K리그의 대표적인 공격 루트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이 김영범 선수가 도움을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10개의 도움이 김영범 선수의 개인 커리어로 봐도 최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커리어 하이급의 활약을 2012년 대전에 가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김현성 선수는 어린 선수였는데 네. 경험을 쌓기 위해서 보냈는데 대구에서는 이제 막 에이스 노릇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2011년에 사실은 그 전에 해부터 2년 임대였어요. 네. 이거는 2년 임대였는데 그 전에 해는 뭐 골이 한 골 정도밖에 없었다가 2011년에 7골 2개의 어시스트로 완전히 뜹니다. 그 다음의 스토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뭐 올림픽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김현성의 올림픽 대표는 존재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올림픽 대표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었고 김현성 선수 개인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대구 생활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 무렵이 2010년대 초반 무렵이죠. 2011년, 12년 전후에서 그때 또 아주 알토란 같은 임대로 저 성과를 거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이 사실은 본격적인 이제 임대의 좀 전성기 시절이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이현승 선수와 오재석 선수가 또 있어요. 그렇죠. 이현승 선수는 사실은 이게 전북에서 데뷔를 해서 사실 전북 시절에 교체로 나오고 뭐 로테이션으로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현승 선수가 이때 아주 혁혁한 기록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프로축구 최연소 득점이 사실은 이현승 선수고 그렇죠. 최연소 어시스트도 이현승 선수고 최연소 도움 해트트릭도 이현승 네. 선수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황인범 선수 뭐 또 부산의 김진규 선수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김진규 선수의 기록은 K리그 클래식이라는 이름 하에 최연소 기록이고 네. 전체 프로축구 역사에서는 김진규 선수가 기록이 아니고 사실은 이현승 선수가 기록입니다. 수원공고 네. 초창기에 최강희 감독이 박지성보다 데뷔할 때 그랬었죠. 낫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네. 이현승 선수. 맞습니다. 그 당시 그 인터뷰가 많이 기사화가 네. 되기도 했었는데 이현승 선수의 기록을 적어보니까는 제가 17세 4개월 26일에 최연소 골을 터뜨린 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연소 도움을 17세 5개월 20일, 최연소 도움 해트트릭을 그 다음에 했어요. 18세 3개월 네. 21일. 그래서 이런 기록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 선수가
완벽한 주전은 아니었지만은 전북 팬들은 그래도 사랑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서울로 이적을 하게 되죠. 근데 서울로 이적을 해가지고 2010년에 정규리그 단 한 경기 포함 3경기를 뛰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현승 선수가 그 다음에 2011년에 전남 임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전남 임대에서 이현승 선수가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프로 커리어가 터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현승 선수 뭐 지금은 대전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때의 전남 임대는 또 이현승 선수 개인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임대였고 전남에게도 상당히 전력적으로 보탬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어린 나이에 쭉 밀고 들어오면서 출전 기회를 많이 잡고 탄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북이나 서울 그런 강팀 질 높은 스쿼드 속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못 잡았었어요. 그것이 이제 초반 어떤 이영승 선수의 어린 커리어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인이 빨리 어떻게 보면 뭐 임대가 돼서 전남에서 출전 기회를 잡으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이현승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재석 선수는 강원 전문가이신 장현님께 맡길게요. 네. 옷장 오재석 선수는 수원에서 한때 간간히 출전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오버랩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많이 왕성한 활동량을 통해서 오른쪽 수비수로 뛰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주전에서 밀리다 보니까 강원으로 임대를 왔죠. 저거 보니까 수원에서 7경기 뛰었네요. 네, 맞습니다. 간간히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은근히 잘했어요. 공격에서 딱 치고 들어가서 찬스도 만들고 크로스도 정확하고 했습니다만 역시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오재석 선수의 기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출전 기회가 많아야 됐고 강원으로 와서 첫 해는 제 기억에 강등이 없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오재석 선수가 강원을 막 거의 뭐 수비에서 먹여 살렸습니다. 실책이 다른 선수들이 많았던 시즌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또 잘했고 일본까지 가는 이제 바탕이 됐는데 그리고 또 런던 올림픽에 맞습니다. 갔죠. 네. 오재석 선수도 역시 그런 상황이고 사실 강원은 외국인 선수를 임대를 해서 재미를 많이 봤죠. 그게 이제 웨슬리 선수. 네. 그래서 웨슬리 선수는 이제 코리티안스 소속이었는데 전남 임대 갔다가 다시 그 다음 시즌에 이제 강원이 임대를 왔는데 거기서 이제 좀 강원에 어떻게 보면 잔류에 큰 역할을 해줬고 역시 지쿠 선수. 네. 포항에서 전술적인 어떤 색깔과 조금 맞지 않았던 그 지쿠 선수를 영입을 해서 지쿠도 나름 또 전체적인 팀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 김영범 선수와 지쿠 선수의 공통점은 그 두 선수가 임대됐던 2012년부터는 강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그 해에 강등된 팀은 뭐 상주 그리고 광주가 있습니다만 이 김영범 선수의 대전과 지쿠 선수의 강원이 사실은 13등, 14등 한 팀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영범 선수의 5골 10도움, 지쿠 선수의 9골 4도움이 있는데 이거는 이 두 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강등을 모면하게 하는 데 있어서 김영범의 임대, 지쿠의 임대가 당시에 아주 큰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임대의 전설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지쿠, 김영범부터 얘기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 국내 리그의 임대를 통해서 다시 또 기회를 잡아서 터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특이하게 이제 하태균 같이 중국으로 임대를 보냈더니 터졌어요. 중국 뭐 2부 리그입니다만 지금 완전 옌벤이죠. 옌벤 가가지고 네. 지금 2부 리그를 거의 씹어먹고 있습니다. 하태균 선수.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임대 보냈다가 여름에 그 팀이 하도 원해서 이제 이적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만 작년에도 이제 임대생들이 서서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임창우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임창우 선수도 뭐 나이는 아직 젊지만 네. 임대의 전설이라고 그렇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임창우 선수는 이 울산 아주 토박이 유스죠. 현대중 현대고 출신이고 그러니까 울산에 입단한 걸로만 따지면 사실은 2011년이에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2011년 0경기, 2012년 6경기, 2013년 0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3시즌 동안 이제 6경기 뛴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에 대전 임대를 가서 28경기에 맞습니다. 2골. 그리고 팀의 뭐 1위를 챌린지 우승을.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시안 게임 결승전 금메달에 또 금메달까지. 아주 마지막 순간에 또 주인공이 됐던 임창우 맞습니다. 선수이고 이제는 뭐 울산에서 또 붙박이 주전인데다가 국가대표로까지도 또 활약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 임대 시절의 임창우
선수는 역시 또 그 시절을 잊지 못할 것이고 대전 임대야말로 임창우 선수라는 또 보석을 다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3년부터는 챌린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좀 부담 없는 이제 임대가 그렇죠.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임창우 선수보다 이제 한 해 전에 사실은 이제 원조 챌린지 임대의 전설은 최진수 선수입니다. 네, 최진수 선수 안양으로. 네, 최진수 선수도 사실은 울산 현대중 현대고 여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울산 선수였는데 2010년에 울산에 입단해서 7경기 뛰었고요. 네. 2011년에 울산에서 1경기, 2012년에 4경기. 그러니까 3시즌 동안 12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2013년에 안양 임대를 가서 6골 8도움을 했습니다. 안양이 이제 5위를 차지했고 최진수 선수는 연말에 시상식 할 때 그렇죠. 또 베스트 11이 됐는데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또 5골에 8도움을 했어요. 그러면서 2년 연속 K리그 챌린지에서 또 베스트 11 또 미드필더로서 항상 자리를 굳혔던 최진수 선수인데 최진수 선수에게도 지금은 이제 안양으로 이제 2014년에는 완전 이적이 됐습니다만 어찌됐건 챌린지기는 하지만 울산에서 그렇게 있던 시절에 비해서는 안양에 와서 어떻게 보면 안양 팬들에게는 아주 그렇죠.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진수 선수도 그렇고 임창우 선수도 계속 만약에 울산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기회를 못 잡고 지금처럼 중용이 못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유럽도 그렇습니다만 하부 리그, 2부 리그 이런데 임대를 보냈다가 그 선수가 엄청나게 터져서 그제서야 그 선수 가치를 더 크게 보고 그 다음에 데려와서 주전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창우 선수도 이제 그러한 뭐 맥락과 좀 케이스라고 비슷한 봐야죠.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네. 아까 이제 조석재 선수 충주 험멜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2013년에 충주 험멜의 또 원조 임대 전설이 하나 있어요. 네. 정성민 선수. 아, 정성민 선수. 제 생각에는 강원에도 그 있었는데. 주문진 황소라고 이제 제가 장 의원님께서 별명 그거 하시니까 네. 정성민 선수 강원에서 상당히 잘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잘한 것을 바탕으로 경남을 갔었는데 경남 이적 이후 2013년 여름에 충주 험멜로 임대를 갑니다. 그래서 2013년 충주에서 후반기에만 6골 하나에 도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성민 선수도 최진수 선수와 이제 같은 시즌 그 2013 시즌부터 상당히 챌린지에서는 또 임대의 전설로 네. 통하는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김원식 같은 선수도 있고 인천의 아주 중심을 단치광. 든든히 네. 잡아주는. 서울에서 지금 임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중앙에서 지금 이런 활약만 계속 해준다면 물론 퇴장도 있고 그렇게 중간에 합니다만 네. 지금 서울이 허리라인에서 상당히 힘들어하잖아요. 특히 수비적으로. 네. 그런 김원식 같은 선수가 만약 복귀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과거로 따지면 특히 서울에서 예전에 어린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이 데리고 와서 대구나 이런 데 임대를 보냈던 적이 많은데요. 김원식 선수도 서울 선수입니다만 안상현 선수. 안상현 선수가 사실은 이 중학교 때부터 천재 소리 듣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시에 조광래 감독의 표현을 빌면 어린 시절 그 당시로만 따지면 뭐 이청용 이상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안상현 선수가 어찌됐건 서울 입단 이후에는 기회를 잘 못 얻고 있었죠. 그 이전에 17세 이하 청소년 대표도 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안상현 선수의 이름을 K리그 팬들에게 알린 거는 사실은 경남 임대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남 임대 때부터 이제 제 몫을 하고 유명해져서 이후에 이제 대구 선수로서 이제 또 우리 팬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그 안상현 선수도 사실은 임대로부터 자신의 커리어를 바꿨던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왔다가 외국인 선수도 그렇고 임대로 왔다가 하나도 빚을 못 보다가 해외에 가서 터지는 선수들, 뭐 그라피테 이런 거. 안양에 임대됐다가 빚도 못 받다가 분데스리가에서 폭 터져가지고 그라피테 이런 선수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임대 문화는 그 전체적으로 K리그의 문화에 있어서 이제는 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생 효과. 특히 이제 요즘에 고급 외국인 선수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 선수급 선수들이 이제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질적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좋은 경기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 오토펀치 172회 1부. 오늘은 K리그 임대 전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임대 신화 이런 주제로 한번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왜 하셔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군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